강민준 씨, 내일까지 75만 원 입금 안 되면 당신 원룸 문짝 뜯을 겁니다. 알아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강민준이고요. 올해 25살입니다. 지금 이 사연을 녹음하는 순간에도 믿기지 않는데요.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니, 뒤집혔다고 해야 할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혹시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있나요?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알려주시면 반갑게 감사하는 심정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1년 전 가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저는 서울 한 대학교 정문 앞에서 군고구마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낡은 손수레에 더 낡은 드럼통을 얹어서요. 매일 저녁 6시부터 새벽 2시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추웠습니다. 정말 추웠어요. 10월 중순인데도 밤바람은 겨울처럼 차가웠고 제 손은 늘 동상에 걸린 것처럼 빨갛게 부어올랐죠. 장갑을 끼면 고구마를 제대로 다룰 수 없어서 맨손으로 뜨거운 고구마를 만지고 차가운 바람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추위보다 더 무서운 게 있었어요. 바로 빚이었습니다. 정확히 2억 340만 원. 할아버지가 남기고 가신 빚이었어요. 할아버지는 평생 군고구마 장사를 하시며 성실하게 사셨는데 말년에 아는 분의 사업 보증을 잘못 서셨던 거죠. 그분이 야반도주하면서 모든 빚이 할아버지 앞으로 넘어왔고요. 할아버지는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1년 전 가을, 제가 24살이 되던 해에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할아버지 관 앞에 무릎 꿇고 있을 때였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사채업자들이었죠. 강민준 씨 맞죠? 고인이 되신 할아버지 빚, 이제 당신이 갚아야 합니다. 그들은 차용증을 내밀었고 거기에는 할아버지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일주일에 150만 원씩 갚으세요. 못 갚으면 뭐 아시잖아요. 그들의 눈빛은 차갑고 무서웠습니다. 저는 그때 요리학원을 다니고 있었어요. 이탈리안 레스토랑 셰프가 꿈이었거든요. 학원에서는 수석이었고 유명 호텔 레스토랑의 취업도 거의 확정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날 모든 게 끝났어요. 학원을 그만뒀습니다. 호텔 취업도 포기했고요. 그리고 할아버지의 낡은 손수레를 끌고 거리로 나왔죠. 할아버지, 제가 꼭 갚을게요. 꼭요. 할아버지 영정사진 앞에서 그렇게 맹세했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시장에서 고구마를 떼어왔습니다. 한 박스에 2만 원, 하루에 3박스를 떼어오면 6만 원이 들어갔죠. 그걸 구워서 하나에 3천 원씩 팔았어요. 장사가 잘 되는 날은 하루에 60개 정도 팔렸습니다. 18만 원의 매출. 거기서 재료비 6만 원을 빼면 12만 원이 남았죠. 하지만 장사가 안 되는 날도 많았어요. 비가 오거나 날씨가 너무 추우면 손님이 없었고, 그러면 하루 종일 서 있어도 3만 원도 못 벌 때가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150만 원을 갚아야 하는데 실제로 버는 돈은 한 달에 300만 원 정도였어요. 거기서 월세 50만 원, 식비 30만 원을 빼면 220만 원. 한 달에 2번 75만 원씩 갚아도 빠듯했죠. 그래도 단 한 번도 늦춰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무섭기도 했지만 할아버지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10월 15일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도매시장 아저씨가 제게 말했어요. 민준아, 미안한데 이번 주는 현금으로만 받는다. 외상은 안 돼. 저는 평소에 일주일치를 외상으로 떼어다가 주말에 정산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현금만 받는다니. 아저씨, 그럼 저 오늘 장사를 못 하는데요.
미안하다. 나도 요즘 힘들어서. 결국 그날은 고구마를 떼어오지 못했습니다. 손수레만 끌고 자리에 나갔죠. 텅 빈 드럼통 앞에 앉아서 저는 울었습니다. 25살 청년이 길거리에서 소리 없이 울었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어떻게 해요? 내일이 75만 원 갚는 날인데 저한테 지금 3만 원밖에 없어요. 그때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어요. 모르는 번호였지만 받았습니다. 강민준 씨? 낮고 차가운 남자 목소리였어요. 네, 맞는데요. 내일까지 75만 원 입금 안 되면 당신 원룸 문짝 뜯을 겁니다. 알아들었어요? 전화는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무서웠습니다. 정말 무서웠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해야 할까 생각하는데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차라리 죽어버릴까. 한강이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여기서 지하철만 타면 한강까지 30분. 그냥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손수레를 그냥 두고 지하철역을 향해 걸어갔어요. 그런데요. 바로 그때 제 인생을 바꿀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지하철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푹 숙인 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앞에 고급 외제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검은색 벤츠였어요. 번호판을 보니 1년 번호가 한 자릿수더라고요. 엄청 비싼 차라는 뜻이었죠. 그런데 이상했어요. 차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무서워서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혹시 사채업자들이 저를 쫓아온 건가 싶었죠. 그때 차 뒷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작은 여자아이가 내렸습니다. 한 10살쯤 돼 보이는 아이였어요.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그 교복이 제가 봐도 엄청 비싸 보이는 명문 초등학교 옷이더라고요. 아이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참 이상했어요. 슬프고 그리운 눈빛이었거든요. 아저씨, 응? 아저씨 지금 뭐 하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이런 걸 물어보는 걸까요? 나 그냥 산책 중이야. 거짓말이었죠. 저는 죽으러 가는 중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거짓말. 아저씨 지금 슬퍼 보여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10살짜리 아이가 어떻게 제 마음을 알까요? 아저씨, 저도 슬퍼요. 엄마 아빠가 1년 전에 하늘나라 갔거든요. 그 말에 저는 아이의 눈을 다시 봤어요. 그제야 보였습니다. 아이의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10살 아이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해. 그랬구나. 아저씨도 슬픈 일 있어요? 응, 나도 할아버지를 1년 전에 보냈어.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우리 친구예요. 나도 1년 전이거든요. 그때 차에서 아저씨 한 분이 내렸어요. 50대 중반쯤 돼 보이는 운전기사분이었죠. 서아야, 할머니가 기다리신다. 가자. 기사 아저씨, 잠깐만요. 서아라는 아이는 저를 놓아주지 않았어요. 아저씨, 군고구마 파는 사람이죠? 어떻게 알았어? 손에서 고구마 냄새 나요. 그리고 옷에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아이 코가 정말 좋네요. 맞아. 나 군고구마 장사해. 그 순간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외할아버지 냄새예요. 뭐? 우리 외할아버지도 옛날에 군고구마 파셨대요. 근데 제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그러셨어요. 아이는 제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아저씨 손, 외할아버지 손 같아요. 할머니가 보여주신 사진이랑 똑같아요. 저는 이 상황이 너무 이상했어요. 처음 보는 아이가
자기 외할아버지 이야기를 하면서 우는 거예요. 서아야, 정말 가야 한다. 기사 아저씨가 다시 말했지만 서아는 제 손을 놓지 않았어요. 아저씨, 내일도 여기 오세요. 제가 아저씨 군고구마 사 먹을게요. 매일매일 살게요. 근데 나 내일 장사 못해. 왜요? 고구마가 없어서. 서아가 갑자기 가방을 뒤적였어요. 그리고 분홍색 지갑을 꺼냈죠. 이거요. 제가 용돈 10만 원 있어요. 이걸로 고구마 사세요. 아니야, 안 돼. 그건 내 용돈이잖아. 괜찮아요. 아저씨 군고구마 먹고 싶어요. 진짜 먹고 싶어요. 아이는 10만 원을 제 손에 쥐어줬어요. 그리고 저는 그 순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10만 원이 이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 이거 꼭 갚을게. 안 갚아도 돼요. 대신 내일 꼭 와요. 약속? 서아는 웃었습니다. 1년 만에 처음 웃는 것 같다고 기사 아저씨가 나중에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게 서아는 차에 탔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쥐어진 10만 원을 보면서요. 할아버지, 이게 기적인가요? 제가 죽으려던 순간에 천사가 나타난 건가요? 저는 한강에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시장으로 달려갔어요. 10만 원으로 고구마를 5박스나 샀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미친 듯이 고구마를 구웠어요. 기적처럼 장사가 잘 됐습니다. 아마 제가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으면서 장사를 했기 때문일 거예요. 어서 오세요. 따끈따끈한 군고구마 드세요. 손님들도 제 에너지를 느꼈는지 많이 사갔어요. 그날 밤 70개를 팔았습니다. 21만 원. 거기다 서아가 준 10만 원 중 남은 4만 원을 합치면 25만 원이었어요. 집에 가서 제 통장을 털었습니다. 3만 원 있었죠. 그리고 방 구석에 숨겨둔 비상금 47만 원까지 총 75만 원이 딱 맞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그 돈을 사채업자 통장에 입금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대학교 앞으로 나갔어요. 오후 4시쯤이었을까요? 저 멀리서 익숙한 검은 벤츠가 보였습니다. 차가 제 앞에 섰고 뒷문이 열렸어요. 서아가 뛰어내렸습니다. 아저씨, 왔어요. 서아야. 왔구나. 서아는 제 손수레 앞에 딱 섰어요. 군고구마 주세요. 10개요. 10개. 너무 많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할머니, 기사 아저씨, 집에 있는 아주머니들 다 주려고요. 저는 웃으면서 제일 크고 좋은 고구마를 골라서 신문지에 싸줬습니다. 10개면 3만 원인데 서아가 어제 10만 원 줘서 7만 원 남았어. 이거 돌려줄게. 아니에요. 그냥 아저씨 쓰세요. 저 용돈 많아요. 안 돼. 약속은 지켜야지. 저는 7만 원을 서아 손에 쥐어줬어요. 그런데 서아가 그 돈을 받더니 다시 제 손에 올려놨어요. 그럼 이걸로 내일 고구마 더 사세요. 그리고 내일도 10개 주세요.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 작은 천사가 제 인생을 구했어요. 그날부터 서아는 매일 왔습니다. 매일 오후 4시 학교 끝나고 바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늘 똑같이 말했죠. 아저씨 군고구마 주세요. 10개요. 일주일이 지났을 때였어요. 서아가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름이 뭐예요? 나, 강민준이야. 강민준 아저씨,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아저씨 할아버지 이름이 뭐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왜 할아버지 이름을 물어보는 걸까요? 우리 할아버지 강태수 씨라고 하셔. 그 순간이었습니다. 차 안에서 지켜보던 기사 아저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리고 급하게 핸드폰을 꺼내서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게 이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었습니다. 제가 군고구마를 굽고 있는데 검은 벤츠가 또 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차에서 내린 사람이 달랐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한 분이 내렸어요. 딱 봐도 범상치 않은 분이었어요. 명품 코트에 명품 가방, 그리고 온몸에서 풍기는 그 위엄. 할머니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한참 동안 바라봤어요. 저는 긴장했습니다. 혹시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할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이름이 강민준? 네, 맞습니다. 할아버지 이름이 강태숙? 네, 그런데요. 할머니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태수야.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지금 우리 할아버지 이름을 부르셨어요. 저기, 할머니, 저희 할아버지를 아세요? 할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계속 저를 보면서 우셨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차에 탔어요. 차가 떠나는데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뭐지? 대체 뭐지? 그날 밤 저는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할머니의 눈물이 자꾸 생각났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후 저는 그 이유를 알게 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서아는 여전히 매일 왔고 저는 매일 서아에게 고구마를 팔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어요. 서아가 올 때마다 그 검은 벤츠가 조금 떨어진 곳에 주차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차 안에서 누군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저는 신경 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아마 서아 가족이 저를 경계하는 거겠거니 생각했죠. 그런데 10월 마지막 주 월요일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저는 시장에서 고구마를 떼어왔어요. 그리고 손수레를 끌고 자리로 가는데 웬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기 무슨 일이세요? 아, 형님, 여기 이제 단속 들어온대요. 단속이요? 네, 구청에서 불법 노점상 정리한대요. 이번 주까지 다 철거하래요.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요? 글쎄요, 구청에 가서 항의해 봐야죠. 저는 그날 바로 구청으로 달려갔어요. 민원실에 가서 물었습니다. 저기 대학교 앞 노점상 철거건 때문에 왔는데요. 아, 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자진 철거하세요. 안 하시면 강제 철거 들어갑니다. 그럼 저는 어디 가서 장사해요? 허가받은 장소에서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일 알아보시든지. 허가는 어떻게 받아요? 지금 신청하시면 6개월 후에 나와요. 그것도 경쟁이 심해서 될지 안 될지 모르고요. 저는 절망했습니다. 6개월이나 기다려야 한다고요? 제발 한 달만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지금 빚을 갚고 있어서 한 달만 더 있으면 되거든요. 거짓말이었어요. 2억을 갚으려면 앞으로 5년은 더 걸렸죠. 안 됩니다. 이미 결정된 사항이에요. 공무원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니, 왜 이러세요? 일어나세요. 주변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제발이요. 이게 없으면 저 죽어요. 진짜 죽는다고요. 보안, 여기 좀 와봐요. 경비 아저씨들이 와서 저를 끌고 나갔습니다. 저는 구청 밖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할아버지, 이제 어떡해요? 진짜 끝이에요. 그날 저녁 저는 장사를 나갔습니다.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요. 서아가 또 왔어요. 아저씨, 오늘도 열게 주세요. 저는 웃으면서 고구마를 싸줬지만 마음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서아야, 아저씨가 다음 주부터 여기 못 올 수도 있어. 네? 왜요? 여기 이제 철거된대. 서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안 돼요. 아저씨 가면 안 돼요. 미안해, 서아야. 아저씨가 어쩔 수 없어. 서아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싫어요. 아저씨 가면 안 돼요. 아저씨는 외할아버지 같은데. 저도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서아야. 아저씨도 서아 같은 동생이 있어서 행복했어.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서 할아버지 영정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약속을 못 지킬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리고 금요일이 됐습니다. 철거 예정일이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손수레를 끌고 자리로 갔습니다. 오전 10시였는데 이미 구청 차량과 용역 트럭이 와 있었어요. 여기 강민준 씨 맞나요? 네, 맞는데요. 지금 자진 철거 안 하시면 강제로 합니다. 1시간만요. 1시간만 더 주세요. 제가 지금 정리할 테니까요. 안 됩니다. 지금 당장 치우세요. 용역 직원들이 다가왔어요. 4명이었는데 다들 덩치가 크고 무서워 보였습니다. 이거 치워. 한 명이 제 손수레에 손을 댔어요. 저는 손수레를 붙잡았습니다. 안 돼요. 이건 우리 할아버지 유품이에요. 유품이면 뭐해. 여기서 장사하면 불법이야. 그들은 제 손을 뿌리쳤어요. 그리고 손수레를 들어서 트럭에 던졌습니다. 쾅! 손수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안 돼. 저는 달려갔지만 다른 직원이 저를 막았습니다. 비켜. 방해하지 마. 제발요. 드럼통만이라도 살려주세요. 그것만이라도요. 하지만 그들은 들은 척도 안 했어요. 드럼통도 들어서 내동댕이 쳤습니다. 철컹, 콰당. 드럼통이 바닥에 떨어지면서 찌그러졌어요. 안 돼, 안 돼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울었습니다. 40년 동안 할아버지가 쓰시던 거였어요. 제가 1년 동안 매일 쓰던 거였고요. 다 끝났어요, 다. 그때였습니다. 한 용역 직원이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야, 너 아직도 여기 있어? 빨리 꺼져. 여기가 제 자리였어요. 자리? 여긴 불법 자리야. 꺼지라고. 그가 저를 밀었어요. 저는 뒤로 비틀거렸고 뒤에 있던 다른 직원이 또 밀었습니다. 가, 빨리 가라고. 쿵. 저는 바닥에 넘어졌어요. 머리를 보도블록에 부딪혔습니다. 아, 눈앞이 핑 돌았어요. 뜨거운 게 이마에서 흘러내렸습니다. 피었어요. 저기 피 나는데요? 에이, 조금 난 거 가지고. 그냥 가면 되지. 그들은 신경도 안 썼어요. 저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부서진 손수레와 찌그러진 드럼통을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제 진짜 끝이구나. 이제 진짜 죽어야겠구나. 그때였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가 들렸어요. 기익. 검은 벤츠 한 대가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그 할머니가 내렸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센 그 위험 있는 할머니가. 할머니는 저를 봤어요. 피 흘리며 바닥에 쓰러진 저를요. 할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외쳤어요. 당장 멈춰. 할머니의 목소리는 차갑고 강렬했습니다. 용역 직원들이 모두 멈췄어요. 할머니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할머니, 뭐 하세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했지만 할머니는 그냥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요. 미안하다. 네, 정말 미안하다. 할머니가 손수건을 꺼내서 제 이마를 닦아줬어요. 그 손길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저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안 괜찮아. 피가 이렇게 많이 나는데. 할머니는 뒤를 돌아봤어요. 김 기사. 네, 회장님. 회장님이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 할머니가 회장이라고요? 당장 차 가져와. 병원 가야 해. 알겠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저를 봤어요. 일어날 수 있겠니? 네, 괜찮아요. 저는 일어나려고 했지만 어지러워서 비틀거렸습니다. 할머니가 제 팔을 붙잡아 줬어요. 천천히, 천천히. 그때 용역 직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저기, 할머니, 이 사람이 불법 노점상이거든요. 그냥 가시죠. 할머니가 그 사람을 쳐다봤어요. 그 눈빛 정말 무서웠습니다. 불법이면 뭐가 어떠냐? 네. 이 청년이 불법 노점상을 했다고 쳐. 그래서 당신들이 폭력을 휘둘러도 되냐? 아니, 우리가 폭력을 쓴 게 아니라. 닥쳐. 할머니의 목소리에 그 사람이 입을 다물었어요. 지금 당장 당신 상사 불러. 그리고 구청장도 불러. 구청장이요? 내가 2번 말하는 거 싫어해. 할머니 뒤에서 양복 입은 남자가 나왔어요. 비서인 것 같았어요. 제 명함입니다. 비서가 용역 직원에게 명함을 건넸어요. 용역 직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랜드 호텔 그룹 한재희 회장님?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랜드 호텔 그룹이라면 한국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대기업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용역 직원이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다른 직원들도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끝나냐? 이 청년한테 폭력을 쓴 건 명백한 범죄야.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실수? 사람 머리에서 피가 나는데 실수라고? 할머니가 비서를 봤어요. 박 비서, 법무팀 불러. 이 사람들 다 고소할 거야. 알겠습니다, 회장님. 용역 직원들이 벌벌 떨었어요. 회장님,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저희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할 게 아니야. 이 청년한테 빌어. 할머니가 저를 봤어요. 그 눈빛이 참 따뜻했습니다. 민준아, 어떻게 하고 싶니? 저는 당황했어요. 갑자기 제 이름을 어떻게 아시는 거죠? 저는 그냥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이 사람들이 내 소중한 물건을 부쉈잖아. 할머니가 부서진 손수레를 봤어요. 이게 내 할아버지 물건이지? 네, 맞아요. 근데 할머니는 어떻게?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병원부터 가야 해. 할머니가 저를 차로 데려갔어요. 벤츠 뒷좌석에 앉았는데 정말 넓고 편안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옆에 앉았어요. 김 기사, 서울대병원 응급실로.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저는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할머니, 저 정말 괜찮아요. 병원까지 갈 필요 없어요. 있어. 너 지금 많이 놀랐잖아. 근데 할머니는 저를 어떻게 아세요? 할머니가 한참을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어요. 민준아, 나 물어볼 게 있어. 네, 말씀하세요. 너희 할아버지 성함이 강태수 맞지? 네, 맞아요.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혹시 나한테 하신 말씀 없니? 저는 기억을 더듬었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병원에서요. 할아버지가 그러셨어요. 만약 내가 먼저 가면 한재희를 찾아가라고.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한재희가 누군지 물어보지 않았니? 물어봤죠. 근데 할아버지가 그냥 웃기만 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준아, 나야. 내가 한재희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 할머니가요? 그래. 나랑 내 할아버지는 40년 전에 만났어. 그리고 사랑했지. 할머니는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40년 전 이야기를요. 할머니는 눈을 감고 말했어요. 내가 22살이었어.
서울대 경영학과 2학년이었지.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집은 그때 작은 호텔을 운영했어. 20개 객실짜리 작은 호텔이었지. 가난하진 않았지만 부자도 아니었어. 저는 조용히 들었어요. 어느 가을이었어. 10월이었지. 지금처럼. 할머니가 창밖을 봤어요. 학교 앞에 군고구마 파는 청년이 있었어. 24살 강태수.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할아버지 이야기였어요. 난 처음에 그냥 지나쳤어. 근데 어느 날 비가 엄청 왔거든. 그날 우산이 없어서 비를 맞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다가왔어. 할머니가 웃었어요. 제이 씨, 우산 쓰세요. 그랬거든. 자기 우산을 내게 씌워주고는 자기는 비를 맞으면서 군고구마를 지키고 있더라고. 할아버지가요? 응. 나는 그때 물었어. 왜 당신은 안 쓰냐고. 그랬더니 태수가 그러더라. 자기는 괜찮은데 제이 씨가 감기 걸리면 안 될 것 같다고. 할머니의 눈에 또 눈물이 고였어요. 그날부터 난 매일 그 사람 앞을 지나갔어. 그리고 군고구마를 샀지. 하루도 안 빠지고. 할아버지도 좋아하셨어요? 응. 태수도 날 좋아했어.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사람이 고백했거든. 제이 씨, 나랑 사귀어 주실래요? 너무 떨면서. 할머니가 웃었지만 그 웃음은 슬펐어요. 난 바로 그래라고 했어. 그날부터 우리는 연인이 됐지. 차가 병원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할머니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1년을 사귀었어. 그 1년이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 그럼 왜 헤어지신 거예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내 아버지가 반대했어. 군고구마나 파는 놈이랑 결혼은 안 된다고. 그럼 나는 듣지 않았어. 태수를 사랑했으니까. 그런데 할머니가 말을 멈췄어요. 한참을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가 임신을 했어. 저는 숨을 멈췄어요. 아버지가 알았어. 그리고 미쳤다고 난리를 쳤지. 당장 낙태하라고. 그래서요? 난 거부했어. 태수의 아이를 지키고 싶었거든. 그랬더니 아버지가, 할머니가 눈물을 닦았어요. 아버지가 태수를 불렀어. 그리고 돈을 줬지. 5천만 원. 그때는 엄청난 돈이었어. 할아버지가 받으셨어요? 아니. 할머니가 고개를 저었어요. 태수는 거절했어. 한 푼도 안 받았어. 그랬더니 아버지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버지가 태수를 때렸어. 그리고 협박했지. 제이한테 다시는 나타나지 마라. 안 그러면 내 가족을 다 죽여버린다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떠나신 거예요? 응. 태수는 떠났어. 나를 지키기 위해서. 할머니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리고 나는 아이를 낳았어. 아들이었어. 저는 깨달았어요. 그 아들이, 응, 그 아들이 내 아버지야, 민준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할머니 아들이라고요? 그래. 넌 내 친손자야.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럼 왜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 성을 따랐어요? 할머니가 고개를 숙였어요. 내 아버지가 아이를 뺏어갔어. 그리고 입양 보낸다고 했지. 나는 울면서 매달렸지만 소용없었어. 그래서요? 아버지는 거짓말을 했어. 아이를 미국 부잣집에 입양 보냈다고. 나는 그 말을 믿었어. 40년 동안.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태수가 그 아이를 찾아냈던 거야. 내 아버지가 입양 보내려던 아이를 태수가 가로챘어. 그리고 40년 동안 혼자 키운 거지. 저는 온몸이 떨렸어요. 할아버지가 저희 아버지를 키우신 거예요? 그래.
태수는 평생 혼자였어. 재혼도 안 했어. 오직 내 아버지를 키우는 데만 인생을 바쳤지. 그럼 저희 아버지는 아셨어요? 할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란 걸 모르셨을 거야. 태수는 말하지 않았을 거야. 그냥 아들로 키웠을 테니까. 할머니가 저를 껴안았어요. 미안하다, 민준아. 내가 너희 아버지를 버렸어. 내가 약해서 아버지 말을 거역하지 못해서 저는 할머니를 안아줬어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잘못이야. 내가 아들을 지켜야 했는데, 내가 엄마인데,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김 기사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병원 들어가시죠. 응, 그래야지. 우리는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응급실에서 제 이마를 봉합했습니다. 5바늘 꿰맸어요.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실밥 뽑아야 하니까. 네, 감사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간 후 할머니가 제 옆에 앉았어요. 민준아, 나 부탁 하나만 할게. 네, 말씀하세요. DNA 검사하자. 확실하게 하고 싶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렇게 해요. 일주일 후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확률 99.99%. 할머니는 그 종이를 보며 무너졌어요. 태수야, 고마워. 우리 아들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그리고 저를 안았습니다. 민준아,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DNA 검사 결과가 나온 날 밤이었어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할머니 집에 갔습니다. 정확히는 집이 아니라 저택이었어요. 여기가 할머니 집이에요? 응. 앞으로는 내 집이기도 하고,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런 곳에서 살게 될 줄은. 서아가 현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민준 오빠. 서아야. 서아가 저한테 달려왔어요. 오빠 괜찮아요? 머리 다쳤다며요? 응, 괜찮아. 이제 다 나았어. 서아가 할머니를 봤어요. 할머니, 민준 오빠가 정말 우리 가족이에요? 그래, 서아야. 오빠는 할머니 손자야. 그리고 내 삼촌이고. 와, 진짜요? 서아가 기뻐서 뛰었어요. 나 이제 외롭지 않겠다. 민준 오빠가 있으니까.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대로 된 침대에서 잤어요. 푹신하고 따뜻한 침대였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너무 많은 일이 한꺼번에 일어났거든요. 아침이 됐어요. 할머니가 식당으로 부르셨습니다. 민준아, 아침 먹자. 네, 할머니. 식탁에는 정말 많은 음식이 차려져 있었어요. 이거 다 저 먹으라고요? 아니, 우리 같이 먹는 거지. 서아도 오고. 서아가 뛰어왔어요. 오빠, 같이 먹어요. 우리는 함께 아침을 먹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따뜻한 식사였어요. 식사 후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내 빈말이야. 아, 네. 얼마나 남았니? 2억이요. 할머니가 눈을 크게 떴어요. 2억? 어떻게 된 거니? 저는 할아버지 이야기를 했어요. 보증을 잘못 써신 것, 그리고 사채업자들 이야기를요. 그 사람들이 지금도 너한테 돈을 받아내니? 네, 일주일에 한 번씩이요.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박비서, 네, 회장님. 법무팀한테 연락해. 사채업자들 명단 확보하고 계약서 검토하라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민준이 빚 오늘 안으로 다 갚아줘. 네. 할머니, 안 돼요. 저는 깜짝 놀라서 말했어요. 왜 안 돼? 그건 제가 갚아야 할 빚이에요. 내 빚이 아니야. 내 할아버지 빚이고 정확히는 보증 잘못 쓴 거잖아. 그래도요.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민준아, 넌 이제 내 손자야. 손자가 힘들어하는데
할머니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하지만, 그리고 나한텐 이런 돈, 그냥 푼 돈이야. 그날 오후 정말로 제 빚이 다 갚아졌어요. 2억 340만 원 전액.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해요. 제가 꼭 갚을게요. 갚을 필요 없어. 대신 내 꿈을 이뤄. 그게 할머니한테 갚는 거야. 제 꿈이요? 응. 너 요리사가 꿈이었잖아. 이탈리안 셰프. 어떻게 아세요? 서아한테 들었어. 서아가 내 얘기 엄청 많이 하더라. 저는 웃었어요. 네, 그게 꿈이었어요. 근데 포기했죠? 포기하지 마. 다시 시작해. 할머니가 도와줄게.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 영정 사진을 봤어요. 제가 가져온 작은 사진이었어요. 할아버지, 저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를 만났어요. 할아버지가 평생 사랑하신 그분이요. 그때 밤 11시쯤이었을까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딩동, 딩동, 딩동. 계속 울렸습니다. 김 기사님이 인터폰을 확인했어요. 누구세요? 강민준 있어? 나와.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제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회장님, 밖에 수상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CCTV 확인해봐. 할머니가 화면을 봤어요. 대문 앞에 4명의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민준아, 저 사람들 아니? 네, 맞아요. 사채업자들이에요. 할머니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어요. 감히 내 집에 찾아와? 할머니가 인터폰을 눌렀어요. 무슨 일이세요? 강민준 나와. 오늘 돈 안 들어왔어. 돈은 오늘 오후에 다 입금됐을 텐데요. 뭐, 입금됐다고? 남자들이 당황하는 게 보였어요. 네, 2억 340만 원 전액 입금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잠시 후 남자들이 핸드폰을 보더니 서로 얘기했어요. 진짜 들어왔네. 어떻게 된 거야? 한 명이 다시 인터폰을 눌렀어요. 여기 강민준 집 맞아? 아닙니다. 여긴 그랜드 호텔 그룹 회장 사저입니다. 뭐? 남자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죄송합니다. 잘못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급하게 도망갔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나왔습니다. 할머니, 고마워요. 당연한 거 했을 뿐이야. 그날 밤부터 저는 진짜 가족이 생겼다는 걸 느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할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민준아, 오늘 나랑 같이 갈 데가 있어. 어디요? 너한테 보여줄 게 있어. 우리는 차를 타고 서울 강남의 한 건물로 갔어요. 그랜드 호텔 본관 건물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가? 응, 우리 호텔이야. 들어가자. 1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20층까지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숨이 멎었어요. 와, 거대한 레스토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천장은 높고 창문은 바닥부터 천장까지 있어서 서울 전체가 보였어요. 할머니, 여기가 우리 호텔 최고급 레스토랑이야. 스카이 라운지 레스토랑. 할머니가 저를 안쪽으로 데려갔어요. 주방이 보였습니다. 최신식 주방이었어요. 제가 요리학원에서 배울 때 썼던 주방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민준아. 네. 여기서 일할래? 네. 저요? 응. 우리 레스토랑 주방에서 일하는 거야. 물론 처음엔 보조부터 시작하겠지만. 정말요? 제가 여기서 일할 수 있어요? 왜 안 돼? 넌 요리학원 수석이었잖아.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주방 한쪽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니? 저 조그만 공간? 네, 보여요. 저기는 특별 메뉴 코너야. 우리 레스토랑에서
매일 딱 한 가지 특별 메뉴를 만드는 곳이지. 그게 뭔데요? 할머니가 웃었어요. 군고구마 요리. 네, 내 할아버지를 기리는 메뉴야. 매일 군고구마를 이용한 특별 요리를 만드는 거지. 그리고 그걸 내가 담당하는 거야. 저는 눈물이 났어요. 할머니, 태수가 평생 파셨던 군고구마를 이제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팔 거야. 그게 내가 태수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사랑이야. 저는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부터 저는 호텔 주방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주방장님은 엄격하셨고 선배님들도 까다로웠습니다. 야, 강민준. 이게 다이스야? 너무 불규칙해. 죄송합니다. 다시 써. 하루에 10시간씩 일했어요.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제 꿈을 이루고 있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주방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민준아. 네, 주방장님. 너 실력 괜찮던데. 특별 메뉴 한번 만들어 볼래? 정말요? 응. 회장님이 내게 군고구마 메뉴 맡기라고 하셨어. 한번 해봐. 저는 며칠 밤을 새웠어요. 군고구마를 이용한 특별 요리를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만들었어요. 군고구마 리조또. 부드럽게 익힌 고구마를 으깨서 크림과 섞고 거기에 리조또를 만들었습니다. 위에는 바삭하게 구운 고구마 칩을 올렸어요. 주방장님이 맛을 봤어요. 한참을 씹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합격이야. 이거 내일부터 메뉴에 올려. 정말요? 응. 괜찮아. 계속해봐. 그날 밤 저는 할머니께 전화했어요. 할머니, 제 메뉴가 합격했어요. 정말? 축하한다, 민준아. 할아버지한테도 보고하고 싶어요. 그래, 주말에 같이 가자. 할아버지 산소에. 주말이 됐어요. 할머니, 서아, 그리고 우리 셋은 할아버지 산소를 찾았습니다. 경기도 외곽의 작은 공원 묘지였어요. 할아버지 묘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저 민준이에요. 할머니 모시고 왔어요. 할머니가 무릎을 꿇었어요. 태수야, 나야. 제이.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 만에 왔어. 미안해, 너무 늦게 와서. 할머니가 울었습니다. 고마워, 우리 아들 키워줘서. 민준이 지켜줘서. 정말 고마워. 서아도 울었어요. 저도 울었고요.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할아버지 앞에 있었습니다. 돌아오는 길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준아, 너 요리학교 다시 다닐래? 네. 전 이미 졸업했는데요. 해외로. 이탈리아로 유학 보내줄게. 이탈리아요? 응. 진짜 이탈리안 셰프가 되려면 이탈리아에서 배워야지. 저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할머니랑 서아랑 헤어지는 건 1년 만이야. 1년 다녀와.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레스토랑 총괄 셰프 해. 총괄 셰프요? 응. 태수의 부엌 정식으로 내가 책임지는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할머니. 제가 꼭 최고의 셰프가 돼서 돌아올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피렌체에서 요리를 배우고 돌아왔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와 서아가 나와 있었습니다. 민준 오빠. 서아가 달려왔어요. 이제 12살이 된 서아는 많이 컸어요. 서아야, 많이 컸네. 오빠도요. 더 멋있어졌어요. 할머니가 저를 안아주셨어요. 잘 다녀왔니? 네, 할머니. 많이 배웠어요. 그래, 고생했어. 이제 우리 레스토랑 책임져야지? 네, 맡겨주세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로 태수의 부엌을 책임지게 됐어요. 오픈 준비를 했습니다.
메뉴를 짜고 재료를 선정하고 주방 직원들을 교육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오픈일이 됐습니다. 10월 15일. 정확히 2년 전 제가 죽으려고 했던 그날이었어요. 오픈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언론도 왔고 유명 셰프들도 왔어요. 할머니가 인사말을 했어요. 오늘 오픈하는 태수의 부엌은 제가 40년 전에 사랑했던 남자를 기리는 곳입니다. 사람들이 술렁였어요. 그분은 평생 군고구마 장사를 하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손맛은 그 어떤 고급 레스토랑보다 따뜻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봤어요. 그리고 오늘 그분의 손자가 그 맛을 이어갑니다. 강민준 셰프입니다. 박수가 터졌어요. 저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강민준입니다. 제 할아버지 강태수는 평생 군고구마를 파셨어요. 그리고 저는 할아버지께 군고구마 굽는 법을 배웠습니다. 저는 주방을 가리켰어요. 오늘 이 레스토랑에서는 할아버지의 군고구마가 특별한 요리로 다시 태어납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립니다. 오픈 첫날 예약이 꽉 찼어요. 저는 주방에서 정신없이 요리했습니다. 군고구마 리조또 2개, 군고구마 크림 파스타 3개, 군고구마 티라미수 4개. 모든 요리에 할아버지의 손맛을 담으려고 노력했어요. 첫 손님이 음식을 받았습니다. 한 입 먹더니 눈을 크게 떴어요. 이게 정말 군고구마로 만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을 수가. 손님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어요. 모두들 만족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영업이 끝나고요. 저는 할머니 서아와 함께 레스토랑 테라스에 앉았어요. 오빠, 오늘 정말 대박이었어요. 응, 다들 맛있다고 하더라. 할머니가 제 손을 잡았어요. 민준아, 태수가 자랑스러워할 거야. 감사합니다, 할머니. 우리는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가을밤이었습니다. 딱 2년 전 그 밤처럼 공기는 차갑고 맑았어요. 할머니, 응? 할아버지가 저한테 편지를 남기셨었어요. 편지? 네, 돌아가시기 전에.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편지를 꺼냈어요. 할머니께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할머니가 편지를 펼쳤습니다. 민준에게. 할아버지가 먼저 가서 미안하구나. 넌 참 착한 아이야. 할아버지는 내가 자랑스럽다. 할아버지가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 내 진짜 할머니를 찾아가라. 한재희라는 분이야. 할아버지가 40년 동안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이지. 그분은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분도 피해자였어. 그분을 만나면 전해줘. 나는 그분을 한 번도 원망한 적 없다고. 오히려 고맙다고. 그분 덕분에 아들을 얻었고 너를 얻었다고. 그게 할아버지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다고. 민준아, 내 꿈을 이뤄라. 할아버지는 하늘에서 응원한다. 사랑한다. 우리 손자. 강태수? 할머니는 편지를 다 읽고 눈물을 흘렸어요. 태수야. 할머니가 하늘을 봤어요. 나도 널 사랑했어. 40년 동안 단 하루도 잊은 적 없어. 우리는 한참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서아가 제 손을 잡았어요. 오빠,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죠? 응, 서아야. 우리 가족이야. 할머니도 우리 손을 잡았어요. 그래, 우리는 가족이야. 그날 밤 저는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걸. 사랑으로 이어진다는 걸. 할아버지의 사랑이 저를 지켜줬고 할머니의 사랑이 저를 찾아줬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줄 차례였습니다. 레스토랑을 통해서요. 다음 날부터 저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무료 급식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
집 없는 분들과 어려운 분들께 무료로 식사를 제공했어요. 물론 메뉴는 군고구마 요리였습니다. 첫 번째 일요일 50명이 왔어요. 저는 직접 주방에서 요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따뜻한 식사 대접하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늘 하시던 말이었어요. 한 할아버지가 군고구마 스튜를 한 숟갈 드셨어요. 그리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 맛 옛날에 먹어본 맛인데. 할아버지, 어디서 드셔보셨어요? 40년 전 대학교 앞에서 군고구마 파시던 분이 계셨어. 그분 군고구마 맛이야.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혹시 강태수 할아버지요? 맞아. 어떻게 알았어? 그분이 제 할아버지세요. 뭐, 정말? 네, 제가 할아버지 손맛을 이어받았어요. 할아버지가 제 손을 꽉 잡았어요. 그분 참 좋은 분이셨어. 돈 없다고 하면 그냥 주시고. 나도 몇 번 얻어먹었지. 그랬군요. 그분 덕분에 내가 그 겨울을 넘겼어. 정말 고마운 분이야. 저는 울컥했어요. 할아버지의 따뜻함이 40년이 지난 지금도 누군가의 기억에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할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살게요. 따뜻한 사람이 될게요. 지금 1년이 더 지났어요. 태수의 부엌은 서울에서 가장 유명한 레스토랑이 됐습니다. 미슐랭 스타도 받았어요. 하지만 저는 초심을 잃지 않았어요. 여전히 매주 일요일엔 무료 급식을 했고 할아버지의 군고구마 맛을 지켰습니다. 할머니는 건강하세요. 이제 일흔이 되셨지만 여전히 매일 회사에 나가십니다. 서아는 중학생이 됐어요. 꿈이 생겼대요. 영양사가 되고 싶다고. 오빠처럼 사람들한테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고 싶어요. 저는 서아를 응원해요. 그리고 오늘도 저는 주방에 섭니다. 군고구마를 굽고 요리를 만들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할 때마다 저는 행복해요. 가을이 다시 왔습니다. 올해도 10월이에요. 저는 때때로 생각합니다. 만약 그날 서아를 만나지 않았다면? 만약 그날 제가 한강으로 갔다면? 지금 저는 이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하지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작은 천사 서아가 나타나서 제 손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저를 찾아주셨고요.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것 같아요.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밝은 빛이 찾아오기도 하니까요. 여러분, 제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만약 여러분도 지금 힘드시다면 조금만 더 버티세요. 기적은 정말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억해 주세요. 세상에는 여전히 따뜻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군고구마 하나에도 사랑이 담길 수 있다는 것을.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서아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께도 감사드려요. 모두 행복하세요. 가을밤의 온기가 여러분께도 닿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